예, 오늘의 정찰 토픽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뿔남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재명 재판은 어떻게 될까? 정말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한 정했다고 완전히 대법원을 버리겠다고 하고 대법관 10명이 유죄 취지로 선고를 하는데 공감을 했는데 그 10명을 전부 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탄핵하겠다고 하고 공수처 고발한다고 하고 완전히 대법원을 정치권의 신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재판을 그 5개 각 재판부가 줄줄이 다 중단시켜줬죠. 이게 그 사법부입니까? 조정욱의 법대로 해서 조정욱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판사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창피해하더라. 이재명 재판도 하나 못 여는 그런 재판부 창피하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창피하면은 본인들이 옷벗을 각오를 하고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재명이 당선됐다고 재판을 5개 다 중단시켰죠. 그리고 이재명의 이 핵심 측근들에게는 막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용이 이 보석으로 또 풀어줬죠. 대법원 단계에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모두 3번이나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심이죠. 사실심이라서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법률심을 하는 대법원이 김용을 보석으로 석방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권 앞에서 엎드려 버리는 게 아니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전에 이재명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재판 중인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도 나오기 전에 그냥 헌법 84조 하면서 전부 다 엎드려 버렸죠. 재판 다 추지정 이렇게 해버렸죠. 그리고 그 측근들까지 다 봐주고 있는 정진상도 마찬가지죠. 정진상도 지금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보석 조건을 여러 번 위반을 했습니다. 외박도 하기도 하고 보석 상황에서 그래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 그런데 보석이 유지되고 있다. 봐주기죠. 완전 이재명 정권 사람들에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권에 어느 정도 좀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한 2개가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겨갈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워낙 지금 법원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런 현상도 예의주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이 과연 자기들 법치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그 내란 특별재판부 있죠. 그 설치 법안에 대해서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것을 이제 말로 지적하는 뿐이 아니고 그런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이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또 영장 막 발부할 때는 막 계절을 부르다가 한 번 영장 기각을 했다고 또 법원 못 믿겠어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돼. 이게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게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여건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 대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처음 밝힌 겁니다. 의견서를 내면서까지. 지금 그 대법원을 비롯해서 법원이 전부 다 엎드려 있다. 완전히 이재명의 휘하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박찬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에 발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12상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란 사건 관련 1, 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법원을 폐쇄하겠다는 이야기죠. 사법제도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사법제도. 헌법에 의해서 돼 있는 이것을. 그래서 4일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또 상정해서 처리한다. 이런 방통을 세우니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보다 못해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19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쪽 이상 분량을 할애해서 특별재판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 법관 설치를 맹비난했습니다. 국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나 특별영장 전담 법관 구성에 관여를 해서 사건 배당, 사무 분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위헌적 제도다. 자, 이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일상화됐죠. 야당일 때부터. 지금 집권하고 나서는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그 전부터 이재명은 그 전부터 대법관을 밀수를 해서 재판 거래를 하고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사법부를 아예 장악을 하는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 정도가 아니죠. 아예 사법권을 통째로 자기 휘하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말도 못하고 있던 사법부가 어쨌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법부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에 전국 각급 법원장들한테 각 지방의 이 지법, 고법 이렇게 법원장들한테 어떤 그 의견서를 하나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5대 과제에 관한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금 대법관 정원,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정원에 대해서 지금 법관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30명으로 지금 정원을 하는 것을 거의 확정해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법관 정원이나 사법개혁 의제 그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 법관들에게 의견서를 내라고 요청을 했고 각급 법원장들에게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법원장 회의를 소집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번에 법관 회의 이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좌파 법관들이 이 주도해서 한 거고 법원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죠. 현직 법원장들이. 전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사법개혁,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 이 제목의 글을 올려서 국내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비춰볼 때 지금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가 없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법부 폐쇄하고. 자기들 예속물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회 없이 사법부가 참여하는 기회도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대로 밀고 가는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대법관수 정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유의 그 결과 요지를 다 설명을 했다. 이미 그 검토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각급 법원장들도 의견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가장 민감한 게 대법관수 정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 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서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고 예산 시설 등 문제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해서 대법원을 크게 해버리면 이제 법리심을 하는 데인데 그럼 1, 2심을 사실심, 1, 2심 사실심이 약화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대법관 길들이기를, 그러니까 법원 길들이기를 위해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을 하니까 이걸 막아야 한다는 그 행동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완전히 이재명 정권 3개월 동안 숨을 완전히 죽이고 있던 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진전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재명의 재판이 속행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저는 재판이 속행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재명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법원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느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법원 안에서 일어날 때, 특히 법관이 지금 5개 재판인데 그 5개의 재판의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운 판사들이 들어온 시점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힘이 약해지면은 재판이 속행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갤럽하고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꽃 김어준 하는 건 물론이고 여기서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본인들이 나가서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아자찬을 하고 이래서 이제 지지율이 좀 올랐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라는 게 오늘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늦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리서치뷰가 오늘 저녁에 늦은 시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내놨는데 이재명의 직무평가 긍정률이 7월 말,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7월 말 대비해서 6.3%포인트 내린 53.1%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7.2% 오른 43.9%로 나타났다. 자,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일단은 9.2%포인트 이제 높지만 이거 다른 데서는 역전되는 데도 많습니다. 어쨌든 긍정률은 취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추세는 약간씩 어떤 자아자찬 선전전으로 약간씩 반등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한 일주일에 한 2%씩 막 떨어져서 거의 20% 정도가 추락을 했다는 것이 종합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법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모습을 좀 찾기 시작을 하면은 이재명 재판도 충분히 속행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